조가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가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8월 8일 오전 11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제는 통계 장난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복지부는 일주일 사이에 복귀한 전공의가 2배 이상 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수련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숫자가 아니라 일반 병원에 일반 의로 취업한 사직자들을 포함시킨 숫자였습니다. 이런 통계 왜곡까지 해야 하는 복지부 참 애처롭다라는 생각마저 들었는데, 자,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복지부 이렇게 브리핑했습니다. 5일 기준으로 수련 현장으로 복귀한 레지던트는 총 1,091명인데, 자,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의 11%인 625명이 종합병원 등에 취업해 진료 현장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 258명 대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일주일 사이에 전공의들이 갑자기 이렇게 복귀한다고?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기자들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 625명이 전공의로서 수련 현장에 복귀한 것이냐, 아니면 일반 병원에 취업한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묻자 그제서야 복지부 이렇게 답합니다. 사직 처리 완료자 5,701명 중에 625명이 의료기관에 신규 취업한 것이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부풀리기죠. 복귀한 전공의 숫자가 너무 미비하다 보니 이걸 부풀리기 위해서 이런 통계 마사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 애처롭죠? 자, 그러면 대체 그들이 취업했다라는 그 병원은 종합병원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병원이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병원급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대충 얽어부렸는데, 자, 나중에 별도 안내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사직 전공의 중 257명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368명은 의원급에 취업했다. 즉, 아니, 사직한 전공의 625명이 지금 반 이상이 취업한 곳은 그냥 개원과 일반 의로서 일반 병원에 취업한 것이지 종합병원도 아닙니다. 나머지 257명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뭐 종합병원에 취업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에 복귀해서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냥 전문의 되는 길을 포기하고 일반의로서 지금 일반 개원가에 취업하고 있는데, 이걸 마치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에 복귀한 것처럼 지금 착각하도록 이건 통계 왜곡하는 것이죠. 어쩌다가 복지부가 이런 통계 왜곡까지 하게 될 처지가 되었느냐. 네, 지난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처참한 수준이었죠. 그 처참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통계 왜곡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일부터 또다시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달 말까지 7,500명이 넘는 전공의를 모집했지만 정말 104명에 그쳤습니다. 1.4%가 지원하는데 그쳤는데 이번엔 마지막이다. 내일부터 추가 모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저 댓글을 보면은 정말 마지막인 거야? 정말 리얼? 마지막 맞는 거야? 이런 식의 조롱의 댓글이 붙고 있는데, 지난달 말까지 그 지원한 전공의 숫자, 지금 뭐 흉부외과, 뭐 비뇨기과, 그러니까 이런 흉부외과 포함해서 6개 과목은 전공의 숫자가 지원자 0명이었습니다. 0. 게다가 내외 산소도 거의 0%대에 머물렀는데 정말 이건 심각하죠. 지금 흉부외과 학회에서는 별도의 보도자료도 지난주 냈습니다만 흉부외과 전공의가 전국에 12명 남았다. 그 중에 졸업 연차가 6명인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전국에 남는 흉부외과 전공의 숫자가 6명에 불과하다. 이건 우리나라 흉부외과 대가 끊긴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런 아주 우수한 실력과 기술을 갖춘 이 선배 의사들의 그 의료 기술을 물려받을 수 있는 후배가 사라져버린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 신장 질환 있을 때 대체 어느 의사한테 가서 수술을 받을 건가요? 이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러한
수준이죠. 이렇게 의료 곳곳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한가한 소리, 한가한 통계 왜곡이나 하고 있는 복지부 너무나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참 한심한 브리핑을 또 했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하면서 자, 이렇게 또 전공의들 탓합니다. 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돌아온 전공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빈집털이범,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신상 털기도 빈번하다. 정부는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 아니, 정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그냥 일반 SNS 들어가서 뭐라고 욕하는지 이런 댓글 검색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할 일이라는 거죠. 엄중히 조치하겠다. 자, 정부는 전공의들이 단 한 분이라도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다. 설득당할 전공의들입니까? 그동안 정부가 한 짓들이 있는데 복귀 전공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돕겠다. 참 이 말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부가 행정명령 철회와 수련 특례 허용 등 유연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전공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니, 원점 재검토, 의대 증원 백지화 이게 90%죠. 이거를 빼고 나머지 요구사항 들어준다? 그 말 안 믿죠. 그리고 요구사항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 그동안 해온 그 정부의 행태를 보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앞에서는 대규모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거의 망해가는 도산 위기에 몰려가는 이 상급 종합병원에 정부가 뭘 지원했습니까? 그냥 나중에 줄 그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겠다. 이게 전부였죠. 그마저도 이 집단 휴진, 어떤 휴진이 많은 의대 교수들의 휴진이 많은 어떤 상급 종합병원에는 그마저도 주지 않겠다. 굉장히 치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정부의 말은 신뢰할 수 없는 게 이미 수십 년 동안 증명이 됐는데 이걸 믿으라고요? 제일 중요한 원점 재검토 빠져놓고 뭘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지난 수십 년간 의료계는 지역과 필수 의료 붕괴를 우려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과거 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핑계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했다. 의료계가 현 정부의 의료개혁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가 못한 것을 우리는 하겠다. 과거 정부 행태 때문에 못 믿는 것 아니냐. 아니 대체 이 윤석열 정부의 이 판단 능력, 분별력이 왜 이런 겁니까? 착각도 유분수지. 아니 과거 정부 탓이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2,000명 던져놓고 아무 준비도 대책도 없이 이걸 아직도 6개월째 밀어붙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일이죠.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지금까지 밀어붙인 이 행태에 완전히 질려버리고 아니 그걸 못 믿는 거지 무슨 과거 정부를 끌어들입니까? 자, 한덕수 총리의 브리핑 이게 이 정부의 수준이구나. 정말 분별력이 망가진 정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을 내일부터 한다는데 이번이 마지막 저 기사에 붙은 댓글 몇 개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대 추가 모집 없다며 크크크 입만 벌리면 구라 거짓말이다. 추가 모집 아니고 연장 모집이고 11% 복귀도 수련 복귀 아니고 진료 현장 복귀, 미용 의원 취직, 요양병원 취직 등 전부 포함. 아까 그 일반 병원에 취업했다라는 625명, 일반 병원 중에 지금 요양병원까지 포함된 모양입니다. 다음 달 복지부 전공의 상시 모집할 것 이번이 진짜 정말 리얼로 진짜 마지막이다. 양치기 소년도 이 정도면 욕하겠다. 10월에 또 이번이 진짜 마지막 하고 뉴스 내겠네. 11월 진짜 마지막. 12월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마지막. 병원들이 사직서 수리 시점 1주만 늦춰달라고 했을 땐 전공의 모집 일정이 빠듯해서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 전공의 모집을 계속한다고? 좀 창피한 줄도 알고 사과할 줄도 알고 좀 그래라. 나름 명색이 정부 고위공직자들 아니냐. 완전히 지금 조롱당하고 있죠. 자, 또 다른 댓글. 거짓말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수준이구만. 이국종 교수님 말씀. 복지부는 숨쉬는 것 빼고는 전부 거짓말이다. 복지부는 한 번쯤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죄책감 정도는 느낄 건데 참 얼굴도 두꺼워.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 농담 아니고 진짜 마지막. 지금까지는 잊어라. 리얼 마지막. 엄중하게 경고하는 최종 마지막. 뚜벅뚜벅 파이널. 최종 끝판왕. 궁극 마지막. 상시 모집. 정말 재밌네요. 자, 복지부 이것들은 하나같이 수준 미달 저질들, 특히 장차관은 보건의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권력의 아부에서 출세 중. 무능한 보복부에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기사를 2월부터 계속 본 것 같은데 크크. 자, 그래서 기사마다 이런 조롱성 댓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도 묻고 싶네요. 복지부 정말 이번이 마지막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8월 9일 오전 11시입니다. 윤석열발 의료대란 벌써 6개월째입니다. 전공의 의대생들을 포함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들,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병원들 모두가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태를 만든 주법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되지도 않을 한심한 대책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의료 현장 곳곳이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인데 이 내용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머니투데이 기사를 가지고 지금 상황 한번 짚어볼까요? 자, 지금 의료 전문 기자가 쓴 칼럼인데 제목은 진료 버리고 진로 찾는 전공의 이런 제목입니다. 부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정 갈등이 벌써 반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개선은커녕 파국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정부는 증원은 유지하되 조건 없는 대화를, 의사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피해는 환자와 병원이 떠안았다. 지난달 18일 교통사고로 발목이 잘린 70대 남성은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응급실을 돌고 돌다 끝내 사망했다. 자, 지금 응급실이 굉장히 파행을 겪고 있죠. 지금 전국적으로 뭔가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고 중단하는 이런 사태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응급실이 수용할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환자 피해로 돌아가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전공의가 빠진 국립대병원도 자금난에 휘청거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립대병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개 국립대병원의 5월 말 현금 보유액은 1,420억 7천만 원으로 병원들이 설정한 적정 보유액 4천억가량이네요. 이 4천억의 35.5%에 불과하다. 적정 보유액은 각 병원이 설정한 것으로 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 규모다. 잔고가 바닥나기 직전의 경고 등이 켜진 셈이다. 자, 지금 심각한 자금난에 몰린 병원 대표적으로 세종 충남대 병원이죠. 코로나 때 개원을 했죠. 충남대 병원 2020년에 개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적자만 2천억이고 매달 100억이 넘는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금융권으로 차입한 부채만 해도 수천억인데 거의 충남대 병원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이런 문제가 개원가도 아닌 중증, 응급, 희귀, 난치성 질환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줄줄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자, 기둥, 전문의를 떠받친 주춧돌,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면서 즉 병원은 언제든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됐다.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갖가지 당근을 주며 이게 당근일까요? 아니, 먹기 싫은데 계속 주라고 음식을 갖다 주면 그게 고문이지 당근은 아니죠. 당근을 주며 전공의의 복귀를 꾀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전국의 각 수련 병원이 공고한 채용 인원 7,645명 중에 104명, 1.4%만 지원하는데 그쳐서다. 하지만 사직 전공의가 상급 종합병원으로 돌아올 길은 멀어 보인다. 근데 안 돌아갑니다. 이미 상당수는 개원가로 눈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선배 의사들이 그들의 진로 찾기를 돕기 위해 근골격계 초음파 보는 법을 알려주는 연수
강자엔 모집 2시간 만에 신청이 마감됐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근골격계 초음파 검사는 정형외과를 찾아온 환자의 통증 원인을 찾기 위해 필요한 기초 지식으로 정형외과 개원가에 취업하는 페이닥터에겐 필수다. 자, 이 행사를 후원한 대한의사협회는 사직관 전공의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지난달 31일 전공의 진로 지원 TF까지 꾸렸다. 선배 의사들이 전문의 되기를 포기한 후배 의사들에게 상급 종합병원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하는 게 아니 어떻게 권고합니까? 전공의들로 다시 노예되라고 권고할 수 있나요? 없죠. 일반으로서 성공하는 법을 독려하기 위해 팔까지 걷어붙인 셈이다. 구멍난 배에 물이 차고 있는데 누가 구멍을 냈는가부터 추궁하는 건 사치다. 구멍을 메꿀 묘안을 내고 실행에 옮기기에도 부족하다. 대규모 의료 공백을 어떻게 메꿔 한국 의료의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을지 대안이 나와야 할 때다. 아니 이미 나왔어야 한다. 대안을 못 내고 있죠. 아니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원점 재검토하면 지금 떠난 전공의들이 일부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아니 길이 있는데도 원점 재검토 외에는 지금 어떤 것도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답이 있는데 그 답으로 가지 않고 자꾸만 다른 길을 찾으니까 더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지금 자금난에 시달리는 병원들,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 지금 개원가로 진출하고 있는 전공의들, 지금 모든 의료 현장이 이렇게 악화일로죠, 이거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만 이거를 외면하고 있다는 게 이게 심각하죠. 자, 앞에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세종 충남대 병원 얘기를 언급했는데 지금 저 기사가 충남대 병원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돈도 없고 의사도 없어요. 응급실 진료 축소한 병원 사정. 자, 세종 충남대병원 얘기인데 아니 돈도 없고 의사도 없으니 제대로 병원을 운영할 수도 없죠. 그래서 지금 응급실 운영을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을 아예 안 한다라고 합니다. 즉 24시간 아예 문을 닫는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응급실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충청권뿐만 아니라 지금 전남, 전북 지역 그리고 그 경기도권에 있는 종합병원들도 응급실 운영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번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은 당연히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응급실을 돌다가 사망하는 이런 중증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런 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자, 병원들이 이런 위기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살 길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공의가 없으니 PA 간호사들, 즉 대체 인력을 찾는 것인데 이것도 한계가 있겠죠. 자, 보시면 지금 전공의 복귀 가능성 낮다. 빅5 병원, 전문의, 진료 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운영 재편. 그러니까 저렇게 재편하더라도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기존에 전공의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아무리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라고 해도 그만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과거에 이만큼 하던 거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이 정도 수준으로 진료, 수술, 처치하던 것들이 그 수준이 어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먼저 서울 삼성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약 2달 전부터 PA 간호사를 활성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도 이달부터 소수의 PA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해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데 이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이들이 아무리 전공의들을 대체한다라고 해도 대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하던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이죠. 아니 PA 간호사들 할 수는 있겠지만 수술 후 입원 환자라든가 응급 환자라들 처치하는 거 이거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이뿐 아니라 의대 교수들의 각종 임상 연구, 국책 과제들 전공의들이 다 보조하면서 함께 해 나가던 이런 구조였는데 아니 그런 것들을 이들이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궁여지책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자 사직한 전공의들을 일반의로 채용한다라는 건데 자, 국립암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과계
당직 전담 의사를 일반 의로 채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성균관대, 삼성 창원병원 응급의학과 일반의 모집 공고를 낸 상태고, 대구 카톨릭대 병원 인턴 과정을 수료한 일반의 채용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중앙보훈병원 6개월짜리 계약직 일반의 19명을 모집 중이고, 카톨릭대 대전성모병원 병동 야간 당직을 맡을 내과 일반의를 채용 중이다라고 합니다. 네, 사직한 전공의들을 일반의로 채용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빈자리를 메우려고 지금 각 병원들이 정말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무리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전공의 월급과 일반의로 채용했을 때 월급 차이가 상당한데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채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사태를 만든 주범 복지부 저런 치사한 짓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복지부 무기한 휴진 선언한 병원 8곳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지금 건강보험 급여 이건 줄 돈입니다, 원래. 그런데 나중에 뭔가 심사를 통해서 줄 돈을 3개월치를 미리 땡겨서 선 지급한다.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죠. 지금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병원들에게 뭔가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줄 돈을 땡겨서 주는 걸 이걸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집단 휴진을 뭔가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병원 8곳에 대해서는 줄 돈도 안 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 병원들이 서울 아산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등인데 정말 치사한 짓이죠. 지금 병원들 경영난에 추가적인 자금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줄 돈도 안 주고 쥐고 있는 복지부. 자, 그러니까 복지부가 이 의료대란 6개월 내내 보여준 그 행태는 정말 이건 행정력을 무기로 한 이건 갑질의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대란 6개월 이렇게 벌려놓고 대책도 수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무능한 윤석열 정부와 복지부, 대체 나중에 이 모든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정부, 지금 그 사이에 6개월 동안 모두가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환자들, 그리고 전공의 의대생들, 모든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각자 도생이 유일한 길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